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FDNC 장미세포에서 PDRN 생산, 이것으로 몸값 급등, 주제가 좀 길죠. 이런 주제로 준비해왔습니다. 금방 이제 주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이오 FDNC 뭐 잘 아시죠? 식물세포에서 어떤 단백질을 생산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식물세포에서 PDRN, 이거를 분리 정제 추출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서 국내외 화장품 업계로부터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핫한지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고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DRN 같은 경우에는 DNA 조각으로 이루어진 어떤 생리활성 물질이고요. 하나의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피부 재생이나 조직 재생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노화 방지라든가 피부 재생 관련한 어떤 기능성 화장품들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피부 재생 쪽에 이제 또 조직 재생 쪽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의료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고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양수산부에서 이 추계한 시장 규모가 있습니다. 세계 PDRN 시장 규모가 한 9조 7,800억, 약 한 10조 원 가까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폭넓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썼던 어떤 화장품이나 연고나 또는 수많은 어떤 임의용 기구 중에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PDRN 같은 게 어디서 생산했냐면 맨 처음에는 연어의 정소라고 하면 잘 모르시죠? 정액입니다. 정액에서 이거를 추출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리하고 정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순도 고농도로 만들어서 화장품이나 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쪽으로 만들어서 썼던 거고요. 이게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자연산 연어에서 이걸 다 추출하기가 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송어를 양식을 해서 거기 이제 정소해서 요걸 좀 추출해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류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류 정소. 바이오 FDNC가 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계속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산해 왔는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장미 세포에서 PDRN 단백질을 이제 추출했기 때문에 생산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다른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인체에 이제 바르거나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또 주입을 하거나. 근데 이제 동물 유래 제품, 소위 말해서 이제 연어 정소나 뭐 송어 정소에다 생산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나 기타 병원체 같은 데 이제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대신에 이제 식물세포에 사용하게 되면 이런 어떤 생물학적 오염 위험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게 좀 굉장히 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자연산 뭐 연어라든가 송어 양식 같은 경우에 환경 오염을 좀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소만 추출하고 정소에서 그 PDRN만 추출하고 나면 나머지 생선을 먹지 않는 이상은 다 폐기로 버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코끼리 상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아 뿔만 사용하기 위해서 코끼리 전체를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살을 해야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어떤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웅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곰도 마찬가지로 뭐 아주 일부분만 먹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해치는,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그 부분만 생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동물이라는 거는 아무리 이제 통제된 환경에서 송어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체마다 다 유전자적인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좀 음식을 잘 먹는 애들, 못 먹는 애들, 또 물의 어떤 흐름이나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식물세포 배양 같은 경우에는 좀 일관된 어떤 생산 공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DRN을 뽑아냈을 때 좀 더 좀 동일한 성분, 훨씬 더 좀 통제하기 쉽다라는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PD님께서 피부 재생이나 노화 방지 화장품을 바르는데, 기능성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는데 동물 추출 PDRN이 들어간 걸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식물 PDRN이 들어간 걸 쓰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지금 답을 주셨는데, 전통적으로 화장품 업계에서는 그 식물성 유래 성분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훨씬 더 그게 깨끗하고 저자극이고 오염도도 적고 뭔가 좀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우리 인식 속에 그런 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화장품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식물성 PDRN으로 만든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팔려나갈 수 있다. 근데 이게 꼭 화장품 뿐이겠느냐? 의료용품에서도 동일한 효능이라면
식물성이 훨씬 더 잘 팔리지 않을까. 동일한 가격과 효능이라면 식물 PDRN의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또 식물 안에는 식물에만 존재하는 피부에 유해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연어 정소라든가 홍어 정소보다는 이게 좀 더 시장에서는 좀 선택될, 소비자에 의해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 메커니즘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어 한 마리당 채취할 수 있는 정액의 양이 10에서 15ml에 불과합니다. 정액 1kg가 있어야 5,000바이알, 병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 병을 바이알이라 그러거든요. 그 주사에서 용액 뽑아가지고 쓰는 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연어를 죽여야 약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는 또 화장품이나 크림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어떤 PDRN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어떤 자연산 연어, 러시아에서 강릉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연어, 알을 낳고 돌아가는 그 연어들을 지금 잡아서 이 정소에서 이걸 채취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방식인가 놓고 봤을 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송어 같은 경우에도 그럼 양식은 괜찮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료 가격이 굉장히 또 인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 기후에 따라서 양식장에서 물온도 같이 높아지는 거면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뭐 에어컨을 돌린다든가, 또는 뭐 물온도를 낮춘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그 통제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집단 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환경에 대한 오염은 둘째 치고라도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식물유래 PDRN 같은 경우에는 유리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 배양액을 넣고 장미세포를 넣어놔서 거기 둥둥 띄워서 이렇게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스튜디오라고 치면 여기에 수많은 항아리를 갖다 놓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료 공급이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고, 또 일정한 그런 원료를 생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생태계 훼손도 안 하지만 훨씬 더 좀 지속 가능한 방식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DRN 같은 경우에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이게 시초가 어디냐면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어요. 1950년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이제 이 제품을 처음 수입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수입했을 때는 뭐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냥 관심을 좀 보이는 정도였는데,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파마 리서치거든요. 그래서 PDRN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1등 제품이 굉장히 잘 나가면 나도 저걸로 돈 한번 벌어볼까 하는 2등 전략을 가진 기업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우후죽순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휴메딕스, 동광제약, 팜젠사이언스, 라이트팜텍, 제롬바이오, 대원제약, 삼일제약, 휴메딕스, 이연제약, LG생활건강, 비타란, 그 다음에 녹십자 웰빙, 대충 읊었는데도 한 10개 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지금 PDRN으로 조직 재생 주사, 그다음에 이제 점안액,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화장품도 이야기했지만 뭐 이런 의료 제품들도 만들 수 있는데, 성분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처음에는 자연산 연어,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는 자연산 연어로 지금 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 연어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자연산 연어를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자체와 협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해양에 인접하면서 계곡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잖아요. 연어가 바다에서 민물로 들어와서 알을 낳는 건데, 그리고 돌아가는 거 잡는 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뭐 어디 포항 가서 이걸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포항에 연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활용 범위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피부 보호나 피부 장벽 강화, 보습, 주름 개선, 피부 재생, 창상 치유, 항노화 효과, 굉장히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최근에 예를 좀 들어 드리자면, 이탈리아에서는 최근에 이제 조직 수복제, 피부를 재생하는, 조직을 재생하는 쪽으로 PDRN을 쓰고 있고, 영국 런던에서는 탈모 치료제로도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PDRN 주사를 놔서 모낭 성장을 자극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PDRN 필러, 얼굴에 이제 좀 꺼진 부분 또는 몸에 좀 꺼진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건데, 그동안은 히알루론산을 썼어요. 근데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그냥 물 성분으로 채워주는 거라면, 이 PDRN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조직을 좀 재생하고 좀 더 인체 친화적인 어떤 물질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DRN으로 필러도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용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품, 의료기기, 화장품, 뭐 에센스, 스킨 부스터, 크림,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FDNC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거를 개발했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쪽에서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장품 관계자들, 그러니까 국내외 화장품 관계자들이 이거 어떻게 우리 지금 에센스나 크림이나 또는 뭐 스킨 부스터 쪽에 쓸 수 없냐, 같이 한번 좀 제품을 개발해보자, 이런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을 개발했다, 특허를 등록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 아직 근데 매출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생산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고요. 상업화가 되려 그러면, 또 이게 폭발적인 어떤 매출 증가가 있으려 그러면 그 연어 정소나 송어 정소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단가가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지금 수율적인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막 기술적인 난제 이런 건 아니고 시간을 조금만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 그래요. 그래서 PDRN의 어떤 시장 성장세와 맞물려 가지고 식물 유래 PDRN의 어떤 생산 수요를 갖추는 그 시기가 되면 그게 맞물리면서 바이오 FDNC의 매출액은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바로 투자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또 시간적인 텀을 두셔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방송에서 좀 앞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이오 FDNC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방식, 연어나 송어에서 추출하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제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요.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식물 유래 PDRN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장미세포라 그랬잖아요. 장미세포를 유전자 편집을 해가지고 뭐 고농도로 또 고순도로 이렇게 PDRN 생산하는 것 자체가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어떤 범위 내에서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